여러분, 골프 황제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타이거 우즈입니다. 그는 단순히 골프를 잘하는 수준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스포츠의 판도를 바꾼 아이콘이자 강력한 남성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화려한 영광의 이면에는 치정 스캔들, 척추 부상, 은퇴 위기까지, 그리고 다시 일어선 기적의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척추발전소의 정형외과 전문의 권병택입니다. 오늘 척추발전소에서는 척추질환을 극복해낸 히어로 타이거 우즈의 삶을 돌풍 같은 전성기부터 척추질환과의 사투, 그리고 부활의 순간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돌풍의 시작, 골프계를 뒤흔든 천재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 그의 본명은 엘드릭 톤트 우즈.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얼 우즈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었죠. 그는 어린 아들에게 군 인식훈련 같은 철저한 집중력 훈련을 시켰습니다. 타이거라는 별명도 아버지가 전쟁에서 함께 싸운 전우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미 2살 때 TV에 나와 골프 스윙을 선보였고 3살 때는 나인홀을 완주했습니다. 15세의 미국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을 우승, 최연소 기록을 세웠고 이어 1994년부터 스탠퍼드 대학에 진학, NCAA 챔피언십에서 활약하며 골프 천재라는 별명을 확고히 했습니다. 1999년 프로로 전향하자마자 돌풍이 시작됩니다. 데뷔 8개월 만에 PGA 투어 2승, 곧이어 1997년 마스터스에서 불과 21세 나이로 우승, 마스터스 최연소 챔피언, 흑인 선수 최초의 우승, 12타 차로 압도적인 우승, 골프 역사상 최강 퍼포먼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골프는 더 이상 백인 중산층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우즈의 등장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인종 장벽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2000년 그는 타이거 슬램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같은 해 그는 4대 메이저 대회를 연속으로 석권한 유일한 선수로 이름을 남겼죠. 2000년대 초반 그는 무려 683주, 즉 13년 이상 세계 랭킹 1위를 지키며 골프계를 지배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전성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였습니다. 그가 출전하면 상대 선수들은 우리는 2등을 놓고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죠. 타이거 우즈는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이었습니다. 광고, 패션, 대중문화까지 장악하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스타가 되었고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최초의 운동선수로 기록됩니다. 스포츠 제왕, 골프 황제라는 칭호가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빛과 그림자, 추락의 시작. 하지만 모든 황제의 시대에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인생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2009년 11월 새벽 시간 그의 자택 인근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였지만 곧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후 불륜 스캔들이 터진 것이죠. 수많은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면서 우즈는 단숨에 완벽한 신화에서 추락한 영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시 언론은 골프 황제이면은 방탕한 삶이었다며 앞다투어 보도했고 광고 계약이 줄줄이 끊기면서 그의 연간 수입은 1억 달러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팬들의 실망감은 컸습니다. 가족을 중시하는 이미지, 강력한 남성의 상징으로 소비되던 그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대중은 실력뿐 아니라 도덕적 완벽함까지 요구했기에 이 추락은 더욱 치명적이었죠. 그리고 이 스캔들은 단순히 이미지 타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충격과 삶의 불안정은 곧 경기력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2009년 이후 그는 한동안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단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출전한 대회에서도 예전처럼 압도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컷탈락이나 중도 포기가 잦아졌죠. 그야말로 인간 타이거 우즈의 민낯이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이 단지 사생활 추문이 아니라 그의 몸, 특히 척추 부상과 맞물리며 경기력 추락을 가속화시켰다는 점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가지 사건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타격과 신체적 한계가 동시에 찾아온 복합적 위기였던 겁니다. 허리 통증, 제왕을 무너뜨리다. 스캔들 이후 타이거 우즈의 진짜 적은 바로 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허리, 즉 척추였습니다. 사실 우즈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무릎 부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왔습니다. 강력한 드라이버 샷과 폭발적인 스윙은 팬들을 열광시켰지만 그 엄청난 힘은 동시에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무릎을 수술한 이후 스윙 메커니즘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허리로 옮겨갔습니다. 결국 허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1914년 첫 번째 척추 수술을 받습니다.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절제술.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죠. 하지만 이후에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2015년에는 같은 부위에 또다시 2차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2016년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는 것조차 힘들다. 단순히 경기를 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허리 통증이 심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경기 중 허리를 부여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전 세계 생중계로 송출되면서 팬들과 전문가들은 우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골프 제왕조차 허리 통증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골프 황제라는 수식어가 아니라 은퇴 위기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죠. 수술과 재활, 그리고 부활의 기적. 모두가 타이거 우즈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던 순간 그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2017년 4월 우즈는 요추 유합술을 받습니다. 허리뼈 사이에 망가진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삽입물을 넣어 뼈를 고정하는 대수술. 선수에게는 사실상 커리어의 종집으로 여겨지는 수술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41세,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죠. 하지만 우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직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 설령 골프를 치지 못하더라도 내 아이들과 함께 걷고 놀고 싶다. 그의 목표는 복귀가 아니라 삶을 되찾는 것이었죠. 척추 유합술로 신경을 짓누르던 압박이 풀리자 우즈는 그동안 일상적으로 겪던 날카로운 통증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불에 댄 듯 타들어가던 신경통이 가라앉으면서 스윙은 조금씩 제 궤도를 찾아갔습니다. 2018년 그는 기적처럼 투어에 복귀합니다. 처음엔 아무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브리티시 오픈, PGA 챔피언십에서 연달아 우승 경쟁을 펼치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타이거가 돌아왔다는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9년 드디어 역사적인 장면이 탄생합니다.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 조용히 집중하며 라운드를 이어가던 우즈는 18번 홀에서 마지막 퍼트를 성공시키고 두 팔을 들어 올립니다. 이 순간 전 세계는 함께 열광했습니다. 무려 11년 만에 메이저 우승, 척추 수술 이후 재기,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정상으로 올라온 기적.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골프 우승이 아니라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컴백이다. 타이거 우즈는 증명했습니다. 척추 수술은 끝이 아니었고 재활과 의지 그리고 불굴의 정신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의 부활은 단순한 스포츠 기록이 아니라 인간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인생은 명과 암이 공존하는 드라마입니다. 돌풍 같은 천재성, 추락과 치욕, 그리고 척추 수술을 딛고 일어선 부활까지. 그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허리 통증은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서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타이거 우즈가 단순한 골프 선수를 넘어 역사적 인물이 된 이유입니다. 오늘의 척추발전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